방향이나 뭐 이런 것도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유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진행 과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부터 매핑 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정리된 게 없으니까 매핑을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최초의 문서가 될 겁니다. 그 무료대학 이야기 조금 시작을 할게요. 그 제가 어제 오전 9시에 저기 그 전북도청 강의하면서 페이스북에 문자를 하나를 날렸어요. 내용은 뭐 비도 오고 꿀꿀한데 그 기분도 좀 그렇고 그런데 반값 대학 말고 무료 대학이라고 확 만들어 버릴까요? 그렇게 하고 하나를 이렇게 짧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40여 명 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좋아요 말고 댓글을 이제 쫙 밑에다 달아가지고 의견을 좀 이렇게 해주셨어요. 다들 뭐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주셨고요. 뭐 아래 거 댓글 다 뭐 읽으려고 그러면 한두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취지나 기본적인 문제 어저께 이야기 정리된 거 그거를 이야기 조금 드리면은 지금 등록금 받아가지고 그걸 쓸 곳이 있으니까 뭐 하여간 그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쓸 게 있으니까 계속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쓰이는 쪽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최소화하면서도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을 학생한테서 안 하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고 그러면서도 도덕적 해이나 학생들의 그런 부분이 안 일어나도록 하면서 사회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배출되는 인원들이 실제로 사회에서 또 그 사람들 또한 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무료대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일 그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그 대학 건물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으면 현재로서는 부동산 부분이 제일 그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자체가 없는 대학 그게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지금은 이미 사이버 대학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방통대라든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데들이 많잖아요. 예, 그게 있고 그나마도 오프라인 부분이 존재는 했는데 사이버 대학들 대부분 이렇게 뭐 다녀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옆에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실제 기존 그 다른 정도 쓰이는 곳들을 이렇게 하고 전체 과정의 일부분만 감당하게 이런 형식인데 저희 쪽 지금 그 모임들 활동하는 데도 쭉 이렇게 지켜보신 분들 같으면 아실 거예요. 서울 시내에도 공간이 비어있는 곳들이 수두룩하다는 거 굉장히 많이 이게 남아 돌거든요, 실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프라인 부분은 해결하고 온라인 부분은 그 다음에 소셜 웹, SNS 쪽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각자들 필요로 하는 건 지금 지하철 보시면은 다들 앉아서도 이거 보고 있잖아요. 예, 게임하거나 드라마 미드 보고 있는 거 그거 대신에 그냥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바꾸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최대한 저희가 수용을 해봐가지고 그래서 자꾸 기존 대학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떠올려 그거를 쫓아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도저히 무료 대학이라는 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 그거 말고 우리한테 현재 주어진 상황을 100% 활용해서 가능한 선까지 먼저 진도를 빼보는 그래서 어제 조금 이야기 더 되고 오늘도 이렇게 뭐 이야기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일종의 직업학교 형태로 일단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초기에는 뭐 인간 문제나 여러 가지 걸리는 것 때문에 정식 대학 승인하는 거는 뭐 조금 요원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쪽에 직업훈련학교 뭐 그런 형식 그리고 시작하기 제일 좋은 형태가 요즘 이제 많이 저기 이야기하는 SNS나 스마트워크 이런 쪽 관련된 그 마케팅이나 그런 거 관련된 그런 학과들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 이야기가 되고 그 대신 지금 안에서 댓글 달린 쪽에 보면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 박사님들이나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 분들이 서로 지금 자원봉사 하겠다고 지금 달아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쭉 봤더니 이 소셜앱 쪽에만 계신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다 자기 분야들 있고 그러시는데 요거를 저희가 그 소셜앱이나 스마트폰 쪽부터 먼저 뚫고 들어가고 나머지 이쪽 자원봉사자분들을 조금씩 저희들이 해결하고 나간 그 방법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넘기면서 다른 학과들도 이렇게 소화를 해나가는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요게 한 줄기 이야기고요. 전혀 다른 쪽 한 줄기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 거는
대학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결국 대학을 만들면은 기존 대학 형식하고 자꾸 비교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안에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자부심이나 뭐 또 그 사람을 쓰는 쪽이나 이런 데서 결국은 그 뭐랄까 다시 답습하게 되지 않을까. 어느 시점에 가면 예, 또 투자 받아갖고 뭐 해갖고 돈 들어오면 또 그거 갖고 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순환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인증 시스템으로 가는 거 어떠냐는 이야기도 좀 나왔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그 C4처럼 그 학생들이 무슨 교육을 어디서 뭘 받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대학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시간 있잖아요. 한 학기에 이렇게 수강해야 되는 시간에 대한 부분도 지금은 대학이 수강했다고 하니까 한 걸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뭐 가서 대리 출석도 하고 그리고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그것보다는 예를 들자면은 한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다에 대한 거에 대한 포스팅 있잖아요. 블로그 포스팅. 그거를 뭐 180시간이면 180개의 포스팅이 쭉 그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에 대한 게 쭉 이렇게 돼 있으면 180시간 출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그 대신 우리한테만 교육을 들어야 된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존 대학을 다녀도 상관이 없고 지금 이건 대학 이야기가 아니니까 기존 대학을 다녀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세미나에 참석을 했건 아니면 본인이 온라인 안에 공개된 자료를 보고 본인이 분석해갖고 내용을 올렸건 일정 개수가 딱 되면 이거는 그만한 시간을 참석을 한 걸, 참여를 한 걸로, 출석을 한 걸로 그걸 하나를 이렇게 빼고 요거에다가 우리 그 C4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옆에 사람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 포스팅해 준 거 모으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발표할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는 거, 자기가 강의한 거, 그리고 자기가 모임을 주관하는 거, 요거를 딱 덧붙여서 이렇게 하면 인증 시스템 자체를 아예 만들고 이거를 인정해 주겠다는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 회원들을 차라리 모으는 방법.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요구사항을 우리 기업은 사람들을 쓸 때 현재 있는 기본 시스템 요구에서 어떤 요건이 되는 사람에 대한 거는 우리는 채용을 우선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쪽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그쪽 기업은 기업대로 조건을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은 학생들대로 이게 수집되면은 이걸 공개하고 그러면 굳이 연령대나 기존 학력이나 뭐 이런 거에 상관없는 평생학습 시스템 있잖아요. 예, 그런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또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한쪽이 있고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이야기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뭐 어제 오전 9시에 시작된 이야기니까 오늘은 이렇게 의견들 그냥 더 붙여주시고 이렇게 서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회 쪽 일을 하고 이제 그 대학교육은 이제 졸업준비위원회라고 있어요. 총학생회가 있고 졸업준비위원회라고 있는데 97년 11월 1일 날 IMF가 터지고요. 98년도에 그 이제 워크넷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때 제가 이제 참여를 해서 같이 하영조 노동부 사무부랑 같이 저희가 이제 졸업준비위원회 전국대 연합 제가 1기 의장인데 그때 또 생긴 게 뭐냐면 그 한 학기에 2학점 그 취업 과목 이수를 교양 과목이 지금도 있을 텐데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예를 들어 국민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강원대를 나왔지만 국민대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 5일을 취업 주간으로 정해서 해요. 그리고 지금 대학교들이 보면 그 취업 정보과가 되게 파워가 세졌어요. IMF 터진 이후로. 그리고 이제 서울이나 이런 쪽은 정부 지원금이 되게 많아서 교직원을 새로 그쪽에 뽑았어요. 대부분. 지방이라는 그냥 뭐 그 한계를 떠나서 거기는 아직 지원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인앤잡이라든지 그 취업 그런 캠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인앤잡이라고 되게 규모가 되게 큰데 거기서도 어떤 비용을 받고 이제 강사를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해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차피 저희가 그 어떤 소셜앱에 관련된 인프라는 되게 좋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면 어떤 지금 학교에 어떤 제안을 해서 한 학기에 2학점짜리를 지금 하는 거는 어떤 걸 하냐면
뭐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두 번째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비용을 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과목을 이수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블로클럽 안에서도 이제 배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블로그 그러니까 4학년 때 보면 요즘 취업이 이슈다 보니까 동영상 자료를 자기 걸 찍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좀 유니크한 방식들이 나오는데 그걸 대학교만 놓고 본다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 블로그 마케팅이든 뭐든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취업 과목 대신 이게 저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졸업준비위원회가 있는 학교는 취업 그 주관이라는 게 있어서 다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는 게 대부분 뭐 기업체 인사담당자 불러서 뭐 어떻게 한다. 솔직히 이거는 근데 이론적으로도 얼마든지 이거는 다 배울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지금.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과거부터 해오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학교를 다 보게 돼요. 서울대부터 연고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어쨌든 SNS라는 게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지금 세상이고 또 이 마케팅을 해서 성공한 사례들도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도 저희가 어떤 기획을 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유 대표님이나 댓글 달아주신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녹아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대학생들도 저희 어떤 이런 사이트나 이거 뒤져보면 되게 나름대로 뭐 링크나우 안에도 있잖아요. 자기경영 클럽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생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근데 그네들이 갖는 또 한계는 있거든요. 나름대로 초빙을 해서 제가 보니까 하는 건 있지만 중요한 거는 기능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SNS 문화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기업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역 친구들 보면 아무래도 기능적인 게 좀 앞서다 보니까 이게 활용 가치를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보면 또 회원수도 뭐 많이 있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이 어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취업 그런 과목 이수하는 쪽에 저희가 좀 제안을 해서 들어가고 또 졸업준비위원회가 됐든 총학생회가 됐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 3년만 저희 나라에 지금 재능대학이나 그런 것까지 하면 제가 알기로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쏟아지는 대학생들이 거의 40만 이상이 돼요. 지금 2년 뒤, 4년 뒤 다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이 블로클럽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이 문화를 한 2, 3년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간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무료대학 이런 부분이 뭐 노동부가 됐든 중소기업청이 됐든 어디서 인증을 받는 부분도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먼저 네. 어쨌든 학교라는 게 수업이 있어야 돼 이러니까 학교 이름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 무료 교육 일어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시트에 좀 이렇게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 담당 교수 누구 장소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무료로 풀 수 있는 교육을 일단 다 풀어보고요. 저도 수요일날 그 과목을 하잖아요. 그 시트에다가 담당 교수 어디, 장소 어디, 그다음에 생방송 주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런 것들을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참여자분들도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재모 이렇게 예를 들자면 원래 대학교들 갖는 요소들이 컨텐츠만 보면은 교재, 강의, 그 다음에 장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한번 나열해서 받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일단 무료 교육도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들도 그냥 저는 교수 받는 것보다는 그런 거를 몇 번 이렇게 이술해서 다루는 분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들이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등록부터 받고 학교 이름도 정하고 그러면 일단 시작되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필요하고 일단 대학을 인가를 받으려면 학교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데요. 네, 그거는 확인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제 확인해 본 분들이
무료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국가 지금 그 요건 따르려면은 그 부동산 그러니까 뭐랄까 건물이나 이거에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로는. 교육법이냐 아니면. 그리고 또 사람을 고정으로 고용 안 하고 하는 방법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두 번째로 나왔던 안이 뭐냐면 그 결국 중요한 거는 졸업을 했다고 하는 거는 대학을 현재로 필요로 하는 거는 우리 뭐 아주 깊은 부분을 빼고라도 그냥 표면적인 사회적인 요구를 보자면은 창업이라든가 창직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용도가 됐건 대학이라고 하는 게 아니면 나와갖고 취업하기 좀 좋은 그런 조건이 됐건 두 가지 외에는 현재로는 그 대학의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 정도의 대학은 그렇게 좀 낮춰서 본다면은 결국은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그 학생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보증을 누군가가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일종의 그냥 간이 보증 시스템 같습니다. 대학들이 전부 졸업장하고 안에 뭐 학점 쭉 이거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 학생은 지금 요런 정도 선에 와 있다라는 거 그거를 브랜드가 됐든 뭐가 됐든 보증해주는 보증 장치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지금 우리가 교육 자체도 중요하고 아까 말한 그거 모아갖고 한쪽으로 하는 거 그거는 직업훈련학교 형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건 연구를 해서 한쪽으로는 또 준비하고 또 한쪽으로는 그걸 보증해주는 시스템만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가볍고 이거를 풀어내는 거 그것도 또 오히려 실현 가능성이 그쪽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명확한 이게 시스템이 있다면 기존의 대학 시스템 그거를 대체할 만한 또는 더 나은 그런 게 있다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드린 거 이 사람이 그 학점수에 해당하는 만큼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기 기록 시트 있잖아요. 나는 어디 가서 뭐 들었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요거 했던 거 블로그에 전부 포스팅이 다 돼 있다. 자기 노트처럼 쭉 해가지고 그리고 그 각각의 교육을 실시한 사람에 대한 것도 온라인에 오픈이 돼 있고 그 과정이 진행됐던 내용도 온라인에 오픈이 돼 있고 그걸 보고 적은 후기도 나 또한 이렇게 오픈이 돼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배운 거를 현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했고 딴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기록으로 보존이 다 됐을 때 그리고 요거에 대한 틀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 우리 체질에 오히려 더 잘 맞을 수 있잖아요. 대학에서 세우는 것보다. 그래서 한번 양쪽으로 같이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 어떨까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게 대학을 다니는 애들이 어떤 보조수단이 아니고 예. 대학을 가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누구나 다. 그건 아니죠.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이전 학력이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기록이 있으면 그거를 저쪽에서는 그 뭐랄까 사람을 쓰는 쪽 있잖아요. 쓰거나 창업 지원을 하는 쪽 이런 쪽에 사회는 이거를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클릭해서. 그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이 거는 무료 대학이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온대요. 예. 등록금 문제, 뭐 학생들의 지금 뭐 빚 문제 막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야기는 시작이 됐고. 그러면 기존에 대학을 가거나 예. 대학을 끝까지 나는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는 거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예. 나는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그런 인정을 받고 싶다. 예. 예?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와 같은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 이런 데 아니고 우리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졸업하는 사람만큼 이러이러한 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도전해보지 않겠느냐. 그것도 4년이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4년이 지난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봐야 기간으로 할 수 있고 기간은 아니고요. 자료에 그 오픈되어 있는 자료에 단위 있잖아요. 네. 그걸로 아마 보게 될 것 같아요. 집중해갖고 만들어내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은 빨리 달성이 되는 거고 네. 늘어지는 사람은 10년, 20년이 걸릴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유 대표님이 얘기하신 이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학을 다녀도 뭐 토플을 딴다거나 뭐 토익을 보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스펙을 더 추가해서 어떤 뭐 직장이나 이런 걸 가기 위해서 대부분 하는 역할인데 그런 토익이나 토플이라는 게 인증 시스템이라는 거지 결국은. 예. 그런 형식을 우리가 진짜 DB를 갖고 기업들한테
이거를 증명할 수만 있으면 그거 자체가 시작을 그 증명 자체를 우리가 풍토고 문화인데 예. 기업체에서 그걸 인정을 해준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 굉장히 무책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죠.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대학 인증 기업체랑 협의가 돼서 우리가 이런 걸 제태면 기업이 인정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한테 이걸 수납을 해라. 아니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엄청나게 무책임한 거예요. 아니 대학에서 요새 저기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학점을 중요시 안 한다는 얘기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게 일단 아니 뉴스에 나오는 그거는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이 스펙도 갖췄으면 기업에서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고 이거는 지금 그렇죠. 무료 대학이잖아요. 정리.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여기 이 대학에 참여한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과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SNS라는 걸 하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일단 시작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SNS. 그래서 SNS하고 마케팅. 스마트 환경들 스마트 환경. 이쪽에만 갖고 일단 시작은 하자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산업 분야를 저희가 마구 건드릴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 지금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생님 말씀 잘하셨지만 부전공 개념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든 안 다니든 그리고 제가 이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SNS 많이 떠들기는 하는데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도 뭐 이렇게 계시고 그러면 아까 우리 전남 김덕현 교수님 그것도 이제 성공 사례를 왜 이렇게 취합을 해서 그 연구 과제로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무료 대학이 됐든 게 준비를 해 나간다 그러면 그 선행이 돼야 될 게 그 SNS를 통해서 소셜앱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이거를 아까 기본적으로 강진영 씨가 얘기한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거기 덧붙여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요즘 제가 프레이즈 공부하다 보니까 안녕이신가 프레이즈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 친구도 젊은 친구인데 되게 재밌게 하고 아주 강의도 잘하더라고요. 부산에 갓동네에서 태어나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나름대로 요즘은 한 가지만 잘해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성공 사례들을 많이 찾아내가지고 하고 중요한 거는 인큐베이팅을 저희가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문제는요. 이 무료 대학이 됐을 때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우리는 SNS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기업체에서 이렇게 원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런 스펙을 쌓아주고 이 사람이 이런 기능을 가지면 인정받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전혀 여기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우리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아니고 예. 그게 대학 교수님들이 해도 다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학 교수님들이라도 시스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보니까 이 정도가 되면 여기 오신 분한테도 앞으로 여기서 되면 굉장히 회사 안에서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건 여기 있는 사람들 얘기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이런 교육을 받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 이거 하겠다 하고 일반적으로 될 수 있는 거를 뭘 가지고 얘기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업 회원. 기업 회원에 따라서 그래서 기업 회원 여기에는 이해가 얘기가 됐다. 이제 두 가지 얘기가 같이 있겠어. 제가 한번 먼저. 아니 그럼 혼란스럽다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혼란스러운 게 아니지. 이거 논의하는 거잖아 지금. 문제가 나올 거에 대해서 결정을 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지. 저도 한번 말씀드리면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기업에 컨설팅 한 15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기업의 사장들 특히 중소기업 대기업 사장 할 것 없이 그 CEO들은 대학교 4년 배웠는데 실제로 그 실무적으로 기업에서 활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서 다시 그 사람들 가르쳐서 일을 시키려면은 그게 그 사회적 그 비용이 하여튼 그 1년에 뭐 수조 원 정도는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는 일본이 사실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잘하시는 모르겠지만은 그 파소나프인가 그쪽 그 회사가 인재 파견 회사인데
첫 번째 그 회사가 뭐냐면은 대학교생들을 갖다가 다시 좀 기업에서 필요한 그 재교육을 해가지고 기업에 그 공부를 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1년에 한 매출이 한 2, 3주 정도 이렇게 하는 그 유명한 일본에서는 손정희 그 사장처럼 그 벤처 1세들 아주 유명한 그 회장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저도 이제 큰 고민이, 야, 우리나라에서 저런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대학, 무료대학이 됐건 유료대학이 됐건 저기려면은 엄청나게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지금 들어가니까 제가 얘기한 그 역할 정도,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 예를 들면 SNS 활용한 어떤 뭐 마케팅이랄지, 그 다음에 부가적인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아까 이건 대학 교수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련위에서 갈등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또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 몇 개를 갖다가 추가를 해서 그 말 그대로 컨텐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학생 그 졸업을 아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조금 어떤 그 스킬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시작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뭐 말 그대로 사이버 대학을 설립하고 그런 거 할 수가 있겠죠. 예. 제가 지금 쭉 생각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제가 심리 쪽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또 이 컴퓨터하고 심리 쪽이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게 한 가지로만 그 전공으로만 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심리도 컨설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회사를 모르거나 그 영역을 모르면 대단히 힘들고, 이 소셜 앱 쪽도 똑같은 어떤 특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쪽에서 주로 이제 심리 상담 쪽으로 봤었을 때는 협회나 학회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자격증들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묵직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풍토를 보면 거의 모든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일들이 협회를 통해서 무진장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활성화되고 사업을 만들어내는가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이게 좀 길드 제도 같은, 장인 제도 같은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인증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가면서 오늘도 논의했지만 여러 가지 이 안에서 인큐베이팅 되는 어떤 컨설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그렇다면 좀 공신력 있는 걸로 좀 클 수 있는 그런, 이게 그리고 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한 문제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좀 그게 좀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아까 왜 장인 제도의 길드 생각을 했냐면, 여기 있는 이 C4라는 것이 힘을 받으려면 공동된 작업에서 공동된 그 안에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커리큘럼을 가면 그 교수와 그 교재에 너무 매달리는, 학교의 문제점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어떤 시스템과 어떤 인증제도를 갖고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 어떤 협회에서 하나 만들어주는 사단법인이나 뭐 이런 데서 만들어주는 자격증 하나보다도 공신력을 가질 수 있고 그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면 누구도 못 말리는 그런 강력한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좀 정정하세요. 예. 그전 아까 무료 대학에 해서 대단히 최근에 무슨 등록금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그냥 어느 개인의 생각이었는지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대학은 설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은 120억이 들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돈이, 그 다음에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60억, 뭐 사이버 대학은 40억 기준이 당연히 있는데 결국 대학을 왜 다니느냐, 졸업을 해서 이제 좋은 뭐 직장을 구해야 되는 게 모두의 추구하는 건데, 대학을 나와도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취업 아예 기대를 못 하죠. 뭐 알아서 집에 가서 그냥 놀고 그냥 뭐 다른 일 하라고 하고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학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간 이제 그런 뭐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기업에서 원하는 그 현장 실무형 우리가 교육만 시켜가지고 투입을 해서 좋은 아웃풋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을 만약에 목표로 둔다면은 무슨 사단법인 무슨 이렇게 뭐 소셜 네트워크 협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협회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말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소화해서 일정 인정을 주어 가지고 이네들이 이 대상은 뭐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든 졸업한 사람이든 간에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정말 현장에 바로바로 좋은 어떤 그런 그 교육과 또 현장에서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거면은 뭐 이게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동산이 없는 대학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히 이게 좀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아까 뭐 네트워크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환경 이런 쪽 두 분야만 여기서 전문적으로 만약에 어떤 그런 과정을 잘 개설하고 교육 내용이 좋아가지고 그것이 정말로 경쟁력이 된다면은 우선 그 인증제 그 부분에 말입니다. 그 자격증을 이게 민간 자격증이지만은 내용이 좋고 그것이 그 자격증에 어떤 그런 효용 가치가 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접근하기 용이할 것 같아요. 쉽게 움직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그 협회 만들 때 아까 그런 이제 교수님들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을 그 협회에 뭐 등등등등 각 분야의 뭐 이사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서 가치 있는 것은 대학을 나중에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대학을 하든지 그런 걸 목표로 두고 말입니다. 그 프로세스를 지금 이제 그 하는 게 저는 그나마 접근이 좀 용이하지. 바로 무료 대학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근데 한 가지만 더요.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셜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학교적인 부가 드냐면 하여튼 애들이 가서 대학에 가서 뭘 했든 간에 일단은 뭐 기능이나 전공만 배운 게 아니라 무슨 인문학적이나 아니면 뭐 삶을 사귄다든가 그런 것도 있는 게 대학 아니냐. 교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기업체들이 아이들을 받아들이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4년 학교만 다녔잖아요, 그죠? 그리고 체험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지금 말씀하신 이 대학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강의실에서 한 게 아니라 남 앞에 가서 강의도 자기가 하고 C1, C2, C4, C5 가죠, 그죠?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그냥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장점이 훨씬 틀려요. 활동을 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강의실에서 친구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산업적 그 현장에 나가서 보는 사회 현장에 나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굉장히 좋은 점. 정말 기업체에서 바라는 점. 부딪히고 가서 체험하고 또 자기가 직접 강의도 했고 발표도 했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건데 과연 이걸 시작할 때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큼 이걸 이해할까라는 게 근데 이제 뭐 요 정도로 이야기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이야기 조금만 이제 드려보면은 일단은 대학 자체를 뭐 꼭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요즘 그 작품의 상황이 꿀꿀하다. 예. 그리고 해결책이 필요한 거였지 대학 자체가 지금 목표는 아니라는 거 우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저는 지금까지 거의 한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취업을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는 그 현대정보기술 신비로 때 동호회 운영자 협의체 회장을 지내고 싸이월드에서 클럽연합회 회장을 지내고 지금은 또 사실 링크나우에서 거의 그런 입장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연락받는 그 이메일과 전화가 뭐냐면 이런 사람 좀 구해줘요. 맨날 받는 전화가. 예, 지금도 받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뭐 스마트 쪽 뭐 이쪽 관련된 거 뭐 아이패드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좀 구해줘 뭐 아니면 어디 개발자 구해줘 계속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 학교나 이건 저는 전혀 안 보거든요. 그 사람도 그걸 원해서 기업에서 저한테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거는 이미 이 사람이 온라인 안에서 활동한 거를 훑어보는 거예요. 쭉 훑어봐서 어떤 클럽에 소속이 돼 있는지 그리고 활동은 언제 시작돼 있는지 안에 글은 얼마나 쓰고 오프 모임은 나오는 사람인지 그리고 댓글 달 때 이 사람의 투는 어떤지
그리고 어떤 데 가갖고 어떤 정도 강의를 했는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전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피곤한 작업이었지만 한 명 한 명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니까 저는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고 또 사실은 그 요청한 기업 쪽의 기업주라든가 담당 임원이나 이쪽이 저랑 다 관련이 있는 분들이니까 저는 진짜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제 강의가 좋았다. 저는 제가 하는 강의라든가 이런 쪽이 결합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사람 뽑아갖고 이거 할 때는 제 강의랑 관련된 분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일부러 좀 약간 배제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따질 때 이걸 개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항상 생각이. 그래서 그리고 내 말만 통하게 되면은 그럼 나중에 제가 하나의 통로 목이 돼 버리거든요. 병목 현상도 생기고 또 하나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증빙이 꼭 남아줘야 되겠다. 나도 나중에 발뺌할 그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근거에서 이렇다라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 자료가 올라와 있는 걸로만 이걸 하는 버릇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거의 결정체가 사실 C4예요. 너무 심플하게 생겨 보이지만 그게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C4 만들 때, 그 인증제도를 만들 때 썼던 게 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사람 그렇다 보면 가서 클릭해보면 내용이 쭉 나와줘야 되는 무조건. 누구는 어떤 조건 때문에 뭐가 안 보이고 누구는 어떻고 뭐 전체 뭐 합계만 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그게 아니라 보려면 몽땅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요게 기준이다 해가지고 여지껏 저는 그렇게 해왔던 거고 사실은 기업 요구는 굉장히 많아요. 이쪽 분야에서는 요구가 많고 근데 특정 교육 과정보다 제 욕심은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소화해내는데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해내려면 우린 그만큼 막 전문가를 다 안에다 둬야 되고 그거 붙잡아 놓기 위해서는 또 어떤 재화가 우리는 또 필요하고 근데 그런 악순환 말고 바깥에 있는데 누구나 해가지고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근데 그러면서도 품질이 이렇게 슬슬 이게 꼬여갖고 옆으로 슬쩍 해는 이런 게 안 나오는 방법 이거를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을 해내면 어떨까 이게 제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대신 또 제안해 주신 대로 이거를 한동안만큼은 완전한 보증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시험 삼아서라도 사실 지금도 연락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그 조합 형태 기존에 하던 거 있잖아요. 꼭 창업을 하다가 또는 창업 기간 동안에 1인 창조기업 조합을 우리가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본인이 하고 배우고 다니고 기록 남기고 한 그게 창업에 맞으면 창업적으로 또는 그 기간 동안은 취업이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의 어떤 산실 역할 그래서 조합과 연구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인증 시스템 그러니까 조합, 연구소, 인증 시스템 이 정도 패턴으로 하고 대학은 이제 뭐 나중에 하다가 부상물도 생기면 천천히 하는 이런 정도가 오늘 정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학 무료 대학이든 어떤 대학이든 그 고민하게 되는 그 근간 자체가 뭐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등록금 자체에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기업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 어느 정도의 질 이걸 담보를 이제 못 해준다는 거고 실제로 등록금만 냅니까? 연수도 가야 되고 교수님이 소개하는 연수도 가야 되잖아요. 갔다 와서 해봐야 열심히 얘는 학교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사회에서 보면 사회에 딱 나갈 때 보면 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의 중위권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참 이 친구는 참 열심히 살고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뭐 토익을 공부하든 뭘 하든 뭘 자꾸 해서 대단히 열심히 살고 선생님 시키는 대로 참석자는 꼬박꼬박해서 했는데 딱 졸업한 순간 자기를 지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회에서. 그런 절망감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단계든 간에 공개적인 그 C4와 같은 형태 아까 또 좀 잠시 얘기가 나왔던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 그게 뭐 협회든 민간 자격증인데 이런 형태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들이 C4와 같은 기준이나 어떤 실제적으로 뭐 강의를 듣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주체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이수 과목은 많은데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맨날 그냥 의존하는 형태의 구조 안에 놓여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인증 시스템은 어떤 단위든 간에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아까 학생 같은 경우도 얘기했지만 블로그 포스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잖아요. 다만 그 아이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것이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건지도 모를 뿐더러 뭘 어떻게 해야 자기가 성장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이단 지금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소셜이나 소셜웹이나 뭐 스마트 시대와 관련 기기와 관련한 뭐 여러 가지 그 뭐 스마트워크와 관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또 각각의 자기 분야에 가면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영역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게 비즈니스화 되든 뭐 비영리화 되든 간에 아까 일본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업체가 생기든 뭔가 지금에 있는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될 거고요. 사실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학비를 내는 거 말고 쓰는 돈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사가 몇 개는 생길 만큼 지금 사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는데 이제 효율은 없잖아요. 결과가 없는 것처럼 되버리니까 그런 영역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재주 있는 분들은 또 뭐 그쪽으로 가서 그쪽 영역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각각이 또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나 내용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다만 오시기 전에 뭐 블로그 포스팅도 좋지만 링크나우에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글을 올려주시면 서로 공유하고 순서 잡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잠깐 뭐 추가로 이렇게 의견 보충해 주실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그 대학이란 논의가 일단 나왔으니까 그 상설로 가는 거는 좀 나중에 문제라고 하더라도 한 달 강좌라든지 그 기획 형태로 그리고 옛날에 시민자 때도 뭐 무슨 시민대학 이런 것도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좀 기획 강좌 형태로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좀. 아까 저기 강진영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 시트 있잖아요. 시트에다가 우리부터 하고 있는 그 무료 강좌나 이거를 전부 다 지금 넣고 근데 우리 걸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에서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그냥 오픈해서 안에다 전부 리스트업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그냥 오픈해서 제시해주고 C4도 현재 있는 그 C4에다가 아까 이야기드린 그 사실 C4회가 없는 게 본인이 수강한 시간만큼 그거에 대한 포스팅에 대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것만 보완된 거 그것과 아까 무료 시트하고 두 개를 일단 그 페이스북에다 오픈하는 걸로 일단 그 정도로 첫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뭐 하여간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인증 기준과 관련한 것들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이 나시는 대로 그냥 좀 간단하게라도 포스팅을 해주시면 서로 생각을 좀 진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고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또 그런 것들을 좋은 소스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기 전에요. 그 사례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들, 삼성이 현대 같은 어떤 업체들 하나가요. 이 시커시트라는 걸 가지고 그 학생을 하나 만들어서 완전히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그 학생을 추천해서 거기서 보고서 정말 이게 좋더라. 그래서 그 학생이 입사가 됐다. 그런 사례가 나오면 굉장히 진전이 좀 빠르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제가 그 취업시킨 사례들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정리해서 뭘 할까 하냐면은 그 단체장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표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그 뭐랄까 링크나우 안에 있는 일정분들이나 페이스북 안에 계신 친구분들 뭐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대표분들만 참석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제가 했던 사례와 C4를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할까. 저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일단 그럼 그것도 우리가 한쪽 열어놓고 한번 시험 가동을 해보자. 요 정도 사인만 쭉 전부 받아내는 거 저는 요런 걸 한 2차 목표를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선생님 잘 오셨죠? 네? 잘 오셨죠?
강요하죠. 오히려 당황하셨어요. 느낌이 그러시잖아요, 벌써 다. 강요하고 아니, 제가 오시라고 근데 말씀 안 하시네. 잘 안 하니까. 아니 저기 그 링크나우에서 몇 분 이렇게 그 보고 좀 개인적으로 좀 뵙고 싶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근데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하고 앞으로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가 이 자리에 오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사실 안산에서 따로 집사람이 오리 전문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집사람 주인인데 금요일에 이야기 꽉 차가지고 당연히 저희가 전혀 도와줘야 돼 그러면은 또 사람 도와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알바를 이렇게 쓰는 게 예전에 이제 정부에서 그 중국이나 이제 그 연변선 조선족 그 여성분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또 이렇게 취업도 많이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살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하려면 저게 제가 참석하고 이제 우리 그 이승우 대표님한테 만나서 얘기했지만 제가 산골 들어가가지고 산골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산골 들어가서 펜션도